장이 예민하면 거꾸로 일리가 있네. 신경 전달 물질을 뇌에 보내서 우울증을 만든다. 아, 그럴 수 그렇구나. 자, 뉴스원과 함께하는 메디. 컬투 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네, 세계적인 무명 배우 김배우입니다. 네, 늘 함께하는 분이시죠? 이제는 얼굴이 익숙하실 거예요. 네. 덕천동 시원항병원의 조현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조현우입니다. 제가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 쭉 뭐 함께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토대로 이렇게 함께 하는데요. 진짜 이 방송만큼은 네. 여러분께서 정말 그 조회도 많이 하시고 많이 관심을 아마 갖고 계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 못하는 거거든 이거는 잘. 말 못하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거든. 이거 보면서 이불 덮고 그렇습니다. 보고 계실 거거든. 자, 오늘 아이템을 제가 보니까요. 아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남자분들 없을 것 같아요. 뭔데? 오늘 거. 뭘까? 여자는 장 없을 것 같아. 쪽이면은 여자는 없을 것 같아. 내장비만? 아니, 그거 아니야. 장쪽이 뭘까? 아니, 여자도 있을 것 같다. 뭘까? 고개 끄덕이시는데. 자, 일단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영이 수영에 사는 아저씨입니다. 원빈 아니 아저씨는 뭐. 아저씨. 네. 자, 수영에 사는 아저씨입니다.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직장생활 30. 아이고 딱 그냥 걸리네. 딱 진단 나와, 걸릴 진단 수밖에 나와. 없네. 네. 자, 제 일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샐러리맨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술자리가 많다 보니 본인이 아셔.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래서 제가 남자 얘기한 거예요. 그러네. 네, 과민성 달고 삽니다. 대장증후군은 달고 삽니다. 네. 뭔가 일이 급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급하게 하려고 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으면 복통이 밀려오기 시작을 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화장실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런 아줌마들 내가 많이 보거든요. 어떤 예. 때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화장실이 급해서 거리치 손님들을 기다리게 한 일도 있었답니다. 제대로 좀 읽어주세요. 똑바로. 네, 네. 그렇다고 뭐 이거 다 네. 하시는 얘기니까 그렇다고 시원하게 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아저씨 본인 나요. 난 방송할 때 이렇게 찾아와 이렇게. 문제는 시원하게 일이 안 봐진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집사람이 술이 원인이라고 그냥 술부터 끝내라고 난리인데 도대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거 이게 술 때문에 생기는 거 맞습니까? 뭘 어떻게 해야 이 증세가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병 때문이 아니라 집사람의 잔소리에 먼저 지치갈 것 같아요. 절 좀 살려주세요. 화장실 가는 것보다 집사람 잔소리가 더 무서운.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남자라면 묻겠습니다. 다 아십니까? 아니,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거 진짜 대장이 과민해서 생기는 증후군인가요? 단어대로?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네. 어떤 기능적인 소화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이나 어떤 다른 생화학적 검사를 다 했는데도 네. 이상 소견이 없이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예를 들어 소화관 증상들, 즉 복통이나 이제 배변 습관 등의 변화를 동반할 때 요걸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여자 경계 가릴 수 없죠. 여성들도 이런 분들 맞습니다. 예. 많죠. 아, 그래요? 나이도 상관없죠. 네네네. 그런 거죠. 아,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난 죄다 남자들만 얘기 들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술에 의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할 때 그런데 술 먹고 그 다음 날은 아우 그냥 뭐 아우. 그러면 자,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진단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대장에 어떤 기질적인 장애가 없으면서 네. 지속적이거나 재발하는 복통의 증상이 네. 배변으로 이제 변을 보고 나서 좀 좋아지거나, 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배변 횟수가 좀 너무 자주 있거나, 대변의 굵기가 불규칙하거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복통이 없이 설사만 반복되거나, 네. 아니면 복통과 변비가 있거나, 네. 예를 들어서 설사와 변비가 계속 반복되면서 네. 점액도 한 번씩 나오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상 소견이 네. 없을 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변을 보고 나면 이제 배 아픈 증상이나 이런 것이 좋아졌을 때 네. 고프 팽만감 동반되거나 이런 것도 변을 보거나 좀 좋아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 기준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은 이상 소견이 없어요. 뭐 용종인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장에 뭐 어떤 출혈이거나 뭐 탈장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막 그냥 배가 아파지고 막 그냥 줄줄 나오게 하고 시도 없이 막 이렇게 돼.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어떤 뭐 장에 뭐 어떤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너무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거 예리해요? 네. 나 왜 하나만 하는 네. 질문을 하지? 당신만 그래. 아유, 난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해야겠어.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네. 실험을 했는데 항문 안에서도 장까지 이게 장의 운동을 측정할 수 있는 조그만 카테터를 집어넣어서요. 장이 얼마나 과민하게 움직이는가를 검사를 했어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검사를 했는데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장이 편안하게 움직인대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일어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장이 꽉 경직이 돼 있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연관이 장의 있네. 연동에 특히나 상사가 그죠? 네, 또 네. 계신 분 누구 잔소리 하시거나 이럴 때 장이 세상에. 기둥에서 쫙 굳어 있다는 쫙 거죠. 굳어있는, 네, 점점 굳어 굳어지는 거예요, 지금? 굳어 있는 거죠. 굳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구나. 잠을 잘 때는 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아,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대장 운동에 밀접한 영향을 받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제가 찾으려고 하면 다 화장실에 가 있더라고요. 당신은 편하지. 뭔 소리예요? 그 밑에 사람들은 죽어. 줄 서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자, 그러면 이게 성격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예민한 성격 탓을 해야 성격들이. 돼요? 아니면 뭐 어떻게? 난 그럴 것 같아요. 난 장이 예민한 것도 이것도 질환이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이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럼 난 내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제 저 전문의인데 죄송합니다만 내가 의사야 그러면 장을 좀 이렇게 두들겨 뭐 했든지 얘가 좀 과민하지 않게 좀 어떻게 좀 얘가 무뎌지게끔 만들 것 같아. 내성을 만들어줘요? 내성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네. 성격적인 거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태생기 때 네. 이제 뇌와 네. 장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뇌하고 장이 브레인 겉 엑시스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대요. 분류가 되는구나. 네. 아하. 근데 뇌와 장은 직접적인 신경 연결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우울하면 네. 이렇게 장의 운동을 예민하게 만들고요. 네. 장이 예민하면 거꾸로 일리가 있네. 신경 전달 물질을 뇌에 보내서 우울증을 만든다. 아, 그럴 수 그렇구나. 그래서 맞아요. 어떤 성격적인 것보다는 어떤 심리적인 거 다분히 작용한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명의 하는데 예. 대학 교수님도 유명하신 그 소화기 운동 쪽에 치료하시는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면 일반 개인 의원에서 일반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배가 네. 계속 아프다고. 그런 분들 딱 항우울제 하나만 딱 처방하면 명의가 된대요. 와, 진짜 뇌하고 붙어 있네, 네, 진짜. 네. 그만큼 심리적인 게 이 장애 운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IBS라는데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아, 아니 근데 그렇군요. 진짜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거 많이 생활에서만 느끼실 거예요. 직장인들이시라면은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할 만큼 뭐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고 그러면 바로 배가 신호 오죠. 이렇게 돼요, 사인 진짜. 오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연결되는 것처럼 원인은 그럼 알겠어요. 자, 우리가 증세를 보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증세는 복통,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증세가 정확한 뭐 다른 증세들은 없이 가장 대표적인 증세 그런가요? 뭐 설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까지 가야 증세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사만 동반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변비가 있거나 이제 배가 아프시면서 변을 보고 나면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네. 계속 설사가 뭐 막히만 나오면 설사 변비를 반복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물 이거 치료를 어떻게 치료하죠? 이거를 그러면 얘를 뭐 어떻게 내성을 기르게 하는 건가요? 과민하지 않게 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약물 치료인가요? 뭐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장을 안정화시키는 것들을 하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제 유산균 중에서 캡슐로 된 유산균이 있는데 그런 이제 유제품이 섞여 있지 않은 캡슐로 된 유산균들이 장점막을 안정시키는 역사가 물론 뭐 요즘 좋은 역할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이제 뇌까지 도달한다는 이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으신 분은 유산균을 먼저 처방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질 섭취를 많이 늘리시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규칙적인 식생활, 규칙적인 운동, 수분 네. 섭취 이런 것들을 계속 독려를 하죠. 그다음에 이것만으로 사실 안 되잖아요. 그쵸. 이제 약물 치료를 동반하면서 장애 운동을 정상적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약물들이 있거든요. 또 설사를 반복하면 설사를 좀 떨어뜨리는 약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동반하면서 우리 꼬리뼈 쪽에 신경에 꼬리뼈 쪽 신경에 자기장 치료라는 게 있어요. 꼬리뼈 쪽 신경 자기장 치료를 하면
이게 신경이 무뎌지는 효과가 있어서 오. 장이 예민한 거를 이제 우리가 생리통이라 이런 데 효과 있고요. 네네. 또 생리할 때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생리통도 좀 좋게 하면서 장이 예민한 것도 좀 무뎌지게 하는 꼬리뼈 신경 이걸 좀 자극해서 장의 운동을 좀 정상화시키는 이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진짜 놀랍네. 자, 이 수영사는 아저씨 지금 집에서는 술이 원인이다 끊으라고 난리를 하셨는데 이 술 끊은 거 좀 나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네. 술 자체도 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식생활적인 원인이 될 수 네. 있는데 모든 걸 술로 이게 하기에는 이제 아, 네. 술 자체도 이제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장점막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수분 흡수가 안 되면 설사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이게 술을 드시면은 배 아픈 게 좋아하시는 분도 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술로 이게 그거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다행이다. 여러 가지 이제 식생활적인 요인 이런 것도 네.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 다행이에요. 이거 방송 보실 텐데. 아니, 네. 저 원장님이시고 전문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거 혼자 보고 있죠? 마누라 잔소리가 원인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본인 입장에선 답답하실 거예요. 이 신호가 와서 갔는데 시원하게 봐지지도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쵸. 그냥 그거 그렇죠. 아픈 거죠, 그냥. 뭔가 지금 찝찝하게 남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병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장의 파형을 보면요. 네. 이렇게 큰 파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쫙 접하는 파형이 있는데 장의 움직임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이게 큰 파형이 아니고 네. 이렇게 요렇게 아, 파형이기 짜증나네. 때문에 짜증나는 파죠. 그렇죠. 시원하게 빼지도 못하고 그런 파형이 입질이 그냥 오땀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이런 파형을 네. 정상적인 파형으로 이제 장의 움직임을 이제 모듈레이션하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그런 약들도 써드리고 이게 일종의 이제 변비에도 이제 해당되는 약들인데 그런 약을 같이 쓰면서 네. 변을 이렇게 시원스럽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아까 말한 식생 관리 같이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그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 장의 운동적인 부분, 아까 말씀하신 술도 말씀하셨지만 식생활적인 네. 부분,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다 체크가 돼야 돼. 과거력을 조사해서 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이제 장에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식생 관리를 같이 해드려야 이게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그렇게까지도 다 체크하세요? 네. 아, 그래요? 원인을 분명히 아니 뭐 나는 검증을 치료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아, 오래 걸리겠네요.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게 이게 질환이죠? 질환인가요? 질환이라기보다는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후군. 조금 가벼운 거죠. 질환보다는. 네. 질환이 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신호가 오는 거니까. 그렇죠. 생활 속의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말씀해주고 계신 그런 것들을 지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식습관이나 어떤 마인드의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런 스트레스 덜 받고. 것들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전문가하고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신 게 네. 본인도 모르는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숨어 있는 원인들이. 맞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이게 선천적으로 뭐 어디가 약간 좀 이렇게 미비하거나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장 같은 경우도 선천적, 뭐 유전적인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유전적인 것도 전혀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의 원인은 이거 가족적인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밥을 너무 급하게 드시면 네. 다 불안해. 너무 많이 막 드시면 가족분들도 같이 급하게 드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고 그렇죠. 네. 식생활 자체도 좀 맞아요.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이나 장을 예민하게 하는 밀가루 음식들 좋아하면. 유제품 많이 드시면 그런 가족들은 장이 예민한 가족들 그렇죠. 예, 같이 그냥 끌려가겠죠. 패밀리. 답이 나왔네. 네, 그렇습니다. 이 여기 PD들이 네. 왜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가는지 답이 나왔네. 자, 오늘 함께 하신 과민성 대장증후군. 빨리 화장실에서 나오시지? 자, 이 얘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흔한 증후군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말씀 참고하셔서 증세를 나아지게 하는 생활 속 방법을 좀 실천에 옮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냥 끙끙 앓고 계시면 그 무지하게 불편해집니다. 가서 반드시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원과 함께하는 메디 컬투 쇼 쇼. 함께 하셨습니다. 아니, 네. 저 원장님이시고 전문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이 혼자 보고 있죠? 마누라 잔소리가 원인인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술을 좀 드셔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다행이지. 술은 드시는 이 술한 술보다 마누라 잔소리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오게